이번 아스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실제로 영화 촬영을 했을 때 당시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뒤에 보이는 배경처럼 공장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라고 해요. 이 공장 배경에 도대체 어느 이야기가 있을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기. 네, 여보세요? 아스라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영화 촬영을 할 때, 그 촬영 현장에서도 겪었던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아, 예,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봉을 한 영화는 아니에요. 촬영을 하려다가 촬영이 엎어진 영화인데, 네네네. 예,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쪽 직업군들이 이제 공포영화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나가거든요. 네. 예, 이때도 연락이 온 거예요. 공포영화를 찍으려고 하는데 사람 한 명 좀 보내달라. 네네. 네, 그래갖고 뭐 알겠습니다라고 작가가 전화를 받고 스케줄 시간 남는 애 누구 있어 이러니까 이제 제가 딱 그날 시간이 비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영화 관계자분들을 만났어요. 이게 뭐 정말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이게 나름대로 좀 여러 편을 찍으셨던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그러냐 이번에 대본 좀 한번 보자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공장이 좀 주 배경이 되는 공포 영화더라고요. 공장이. 네, 이게 제가 영화 스토리를 말씀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아직 그렇지. 대본을 네네네. 그쪽에서 갖고 있어서 이제 어쨌든 공장이 주 배경이 되는 데인데 그 물어봤죠. 제가 혹시 공장 폐 공장이나 아니면 흉가로 찍힌 그런 공장에서 촬영을 하실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현재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공장인데 아는 사람이 공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촬영을 할 건데 밤에만 촬영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네네네. 쪽은 아니고 그냥 정말 귀신이 어떤 식으로 나오면 무서운지 그런 거에 대한 자문 정도만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뭐 별일 없겠다. 이거는 또 귀신 나온다는 곳에서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다음에 이제 촬영 날 스케줄을 다 받고 이제 필요할 때 부르세요라고 한 다음에 이분을 보내고 나서 만나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공포 장면을 촬영을 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주소를 받고 딱 가는데 정말 좋은 게 폐병원이나 아니면 폐뭐 공장이나 그런 데는 진짜 주소로 찍어야 돼요. 근데 네네. 진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공장 명을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진짜 정말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구나 하면서 안심을 하고 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네. 한 오후 4시쯤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공장은 아직 돌아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 앞에서 간단하게 커피 같은 걸 마시면서 그날 대본이나 그런 연출 구도 이런 거를 감독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얘기를 하고 나서 한 8시쯤 공장 업무가 끝났다고 이제 그 공장 관리하시는 분이랑 만나갖고 주의사항을 들었어요. 뭐 어떤 기계는 만지지 마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막 듣고 있는데 말하는데 뭔가 숨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느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물어본 거예요. 혹시 뭐 좀 위험한 거나 그런 것 중에 뭐 얘기 안 하신 거 있냐고 이러니까 네. 관리하신 분이 그 공장 소장이라 그러셨나 그분이? 근데 그분이 막 갸우뚱갸우뚱 거리더니 막 이거 얘기해도 되나? 막 이러더니 뭐 저쪽은 안 쓰실 거죠? 이러면서 구석 쪽으로 이렇게 가리키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공장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네. 여기 뒤 배경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구석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놔뒀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컨테이너 박스 뒤쪽으로 해서 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예. 그래고 뭐 저기까지 쓸 일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그럼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어지간하면은 가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현장 소장님께서. 예. 그래갖고 뭐 그런가 보다 이 생각을 했죠. 뭐 저기 뭐 처음에는 막 귀신이나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뭐 중요한 자료나 그런 서류 파일 같은 게 되게 많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가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그래서 토, 일, 3일 동안 촬영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첫날 배경을 공포 영화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소품팀이랑 예. 세트팀 애들이 와가지고
공장에다가 일부러 먼지 막 깔고 막 페인트에다가 막 이런 천 같은 거 망가진 것처럼 이렇게 막 예. 펴고 창문 다 뜯어내고 막 그런 식으로 완전 바꾼 거예요. 바꾸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저랑 감독님은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이렇게 연출 구도가 이렇게 잡히니까 이런 귀신은 이렇게 해서 이런 연출 구도로 가자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어요. 네네네. 이게 막 하고 있는데 직업병이 좀 세다 보니까 자꾸 저 신경 쓰이는 거예요. 현장 소장이 있던 그 컨테이너랑 그 계단. 그래갖고 감독님 우리 저 계단 쓸까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문 잠가놨으니까 못 들어가는데 저 계단 네. 여기 씬 몇 번 보면은 여기 계단 올라가는 거 저 원형 계단에서 중앙에 카메라 놓고 손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연출 가면은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오, 그림 나오잖아요. 오, 그러면서 일부러 제가 좀 약간 그쪽으로 몰아갔어요. 저 계단에서 찍자고. 감독님도 이렇게 막 제가 얘기하는 연출구도 이런 걸 막 듣다 보니까, 이거 좀 그림 살 것 같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그래, 우리 몰래 쓰자. 어차피 얘네들이 CCTV 같은 거 확인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네네네. 그냥 써버리면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소품팀이랑 세트팀 막 세팅을 하기 시작을 했죠. 예. 그렇게 첫날은 이제 세트팀이랑 소품팀 애들이 거기를 폐 공장처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동안 이제 저랑 감독이랑 돌아다니면서 연출 구도를 보고 이제 다음날 낮 촬영을 들어갔죠. 네네네. 낮 촬영을 이렇게 막 하고 나서 낮 씬은 다 끝났고 밤 씬 전에 시간이 좀 남아갖고 밥 먹으면서 밤 촬영하자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밤 촬영을 들어갔어요. 계단 씬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장면 중에 이제 도망치는 장면에서 쓰는 거에서 씬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장면 이렇게 막 촬영하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 그냥 공포 영화 촬영장이 원체 좀 무서운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그렇지. 좀 예.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막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걸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계단 씬을 찍으려고 이제 계단 쪽으로 카메라랑 그 조명들이랑 그런 거 장비를 다 이동을 했죠. 네네. 이제 이게 스토리가 저작권이 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풀어야 될지 잠깐 조금씩 계산을 해야 돼요. 아, 네네네네. 이건 얘기해도 되겠다. 그 계단 쪽으로 다 이동을 해가지고 세팅을 하는데 그 계단에 나오는 역할이 엑스트라예요. 그냥 네. 귀신한테 쫓기다가 도망치다가 이제 2층에서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그 무명 배우분을 썼거든요. 네. 이제 막 조명 같은 걸 다 이제 세팅을 해놓고, 자, 큐 하면은 손만 이렇게 그 원형 계단에 그 원통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잡고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면 된다고. 오. 계단 쾅쾅쾅쾅 거리는 소리를 계속 내면서. 그럼 우리 예.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딱 찍을 거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서 비명만 지르면서 올라가면 돼.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전부 다 모니터 앞에 앉고 이제 준비를 싹 한 다음에 자 감독님 사인을 주는 거죠. 하이 휴 하면서 딱 사인을 주니까 이제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그 난간에서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예. 막 거리 딱 뛰어 올라가다가 나서 딱 모니터를 보는데 와 그림이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오, 딱 그 화면이. 예, 정말 어. 딱 이거 구도상 되게 공포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도다 하면서 이렇게 딱 보는데 감독님은 뭔가 내심 아쉬웠는지 한 번만 더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엑스트라 분이 다시 1초로 내려왔어요. 1초 내려와가지고 제가 한 번 더 갈게요 한 다음에 숨 좀 고르게 한 다음에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이제 1, 2, 3층을 연결을 해놓는 계단이었거든요. 꽤 높았어요. 예. 대부분 2층까지만 이제 찍었는데 큐 사인을 받고 또 여자가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야 거리면서 네. 저 이제 모니터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림보다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됐겠다 이 정도 쓰자. 자 끊자. 자 컷 딱 끌었는데 여자가 갑자기 웃으면서 거리면서 3층으로 계속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끝났는데 컷인데. 헛소리가 들렸는데. 예. 근데 심지어 비명 지르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깔깔거리면서 예. 거기서 순간 다 굳은 거예요. 예. 심지어 3층에서 이 조명을 아래로 쏘기 위해서 조명팀
사람이 한 명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3층 계단 쪽에. 예. 근데 순간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순간 아차 싶었고 조명팀 올라가 있던 애가 막내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 조명팀 막내 내려와 걔 잡아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예. 그 난간이 높질 않아서 뛰려면 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조명팀 애가 이제 조명 딱 내려놓고 막 뛰어 내려와가지고 그 여자 배우를 딱 잡았어요. 예. 잡았는데 막 멍하니 그냥 딱 잡았는데 돌석처럼 딱 멈춰 서가지고 계속 웃는 거예요. 애한테 잡힌 채로. 이러면서? 아니요, 진짜 깔깔깔깔거리면서 막 아, 예. 비명 소리랑 비슷한 웃음소리로. 그러니까 현장이 완전 싸해진 거죠, 분위기가. 예. 이거 그냥 괜히 찍자 그랬나 순간적으로 후회하면서 올라갔어요, 제가 계단을. 계단 올라가는 내내 웃고 있더라고요. 올라가가지고 애 좀 이제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네. 딱 보는데 계속 웃고 있는데 눈이 완전 풀려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씨였구나. 100% 씨였구나. 난 내려가자. 이런 다음에 조명팀 애랑 저랑 해가지고 끌고 계단에서 내려왔어요. 1층까지. 1층에 딱 내려왔는데 애가 네. 내려오자마자 갑자기 표정이랑 그런 게 싹 돌아오더니만 감독님 보면서 감독님 어떻게 촬영 잘 된 거예요?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 예. 그래갖고 그러더니만 주위 딱 불러오더니만 나 왜 1층에 있지? 나 2층으로 올라갔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야, 이거 뭔 상황이냐. 원래 지방령의 빙의가 됐을 경우 그 지역을 벗어나면 좀 풀리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좀 멀리 벗어나면. 네, 그래서 네. 계단만 벗어나면 뭔가 이 생각이 딱 생각이 들어갖고 그러냐. 그다음에 잘 찍었으니까 좀 쉬어 이런 다음에 이따가 너 죽는 씬 찍어야 되니까 피 분장하고 있으라고. 그다음에 이제 조현신. 예. 그 분장실로 보내고 감독님한테 얘기했죠. 감독님 여기 계단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여기 쓰지 말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토요일 날 촬영을 끝냈어요. 어찌어찌. 이제 토요일 날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죽는 씬 죽었으니까 걔는 더 이상 나올 일이 없어갖고 걔는 이제 그렇죠. 토요일 날 퇴근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퇴근하고 일요일 날 또 낮신이 있으니까 낮신을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밤실에 드는데 스태프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치. 예.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공포 영화 팀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이상현상을 좀 겪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거기는 약간 신생팀이어가지고 팀 자체는 그런 네. 일을 처음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분위기가 막 일하는데 뭐 죽을 상으로 막 고개 푹 숙이고 막 돌아다니고 막 밤 되니까 네.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전화의 감독님이나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좀 노력을 하면서 다녔는데 일이 터진 거예요. 예. 저희가 밤씬을 들어가면 대부분 한 4시쯤 낮 촬영이 끝나갖고 그 사이에 밥을 먹고 밤씬을 촬영하다가 한 10시쯤에 야식을 먹어요. 네. 촬영을 끊고. 이제 10시까지 이제 아무 일 문제 없이 이제 촬영을 다 하는데 10시에 야식을 먹으려고 연출팀 막내가 컵밥을 잔뜩 사들고 와가지고 인원수별로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네네. 나눠주고 있는데 조명팀에 한 명이 안 보인다고 조명 감독님이 야, 걔 어디 갔냐? 걔 좀 찾아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밥 먹으라고 빨리. 피곤한데 밥 먹고 해야지 않겠냐 이러면서 걔 좀 찾아오라고 이랬는데 공장 자체는 훤히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넓으니까. 네, 그리고 조명도 다 켜져 있으니까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보는데 안 보여요. 어디서도. 어디 잠깐 공장 밖에 나가갖고 전화 통화 하나 보죠. 일단 먹고 있어요. 저희 막 이러고 있는데 10시 이제 막 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딱 보니까 계단 쪽에서 떨어진 것 같은 위치에 조명팀 막내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난리가 난 거죠. 야, 빨리 119 불러 하면서 막 다 뛰어갔어요, 저희가. 예. 이렇게 막 뛰어갔는데 한 2층쯤에서 떨어졌나 봐요. 와, 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막 다리를 막 절뚝절뚝 거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네.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일단 걱정되니까 저희들이 막 이제 야 괜찮아 뭐 많이 다쳤어 막 이러고 있는데 애가
말을 다 씹더니만 절뚝절뚝 거리면서 계단 쪽으로 가가지고 계단을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웃으면서 올라가요. 이러면서. 왜 홀린 것처럼. 예.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냥 저는 아차 싶었고 감독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 올라서 걔를 붙잡았어요. 예. 걔를 붙잡고 말 내려오라고 뭐 하는 거냐고 한테 막 붙잡고 끌고 와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걔는 또 계단을 벗어났는데 계속 막 거리고 있어요 진짜. 무서워라. 무서워. 예. 그래가지고 아씨 망했다 일 터졌다 이거 부장님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감독님이랑 다른 사람들한테 꼭 잡고 있으라고 절대 계단 쪽으로 못 가게 하라고 제 저러다 떨어져가지고 죽음할 거냐고 한 다음에 이제 저는 밖에 나가서 부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네. 형님 죄송해요 한번 또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거니까 어딘 무슨 일인데 이러길래 저 이런 촬영 현장인데 첫날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다음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애 붙잡고 있다고 네. 어떻게 저희가 뭐 여기 저희가 처리할까 아니면 형님이 오셔야 되는 일인가요? 이러니까 부장님이 일단은 근처 당집 아무데나 일단 데리고 가보라고 너 리스트 보고 가장 근처에 괜찮은 무당 있으면 데리고 가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보고 만약에 그쪽에서 안 된다 그러면 형님한테 다시 연락 드릴게요 라고 한 다음에 전화를 끊고 감독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예. 감독님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사정 설명을 했어요. 현재 이런 상황이어갖고 무당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리스트를 안 갖고 왔다. 혹시 감독님이 사무실에 계시면 리스트 확인해가지고 나한테 좀 정도 좀 보내달라. 네네. 이러고 해서 얘기하니까 감독님이 이제 주소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야, 주소가 어딘데 주소를 알아야지 근처를 찾아주지 이래갖고 제가 주소를 불렀어요. 알았어. 검색해가지고 찾아갖고 보내줄게 라고 했는데 딱 전화를 끊고 다시 그 실성한 애한테 갔죠. 네. 가가지고 보니까 웃고 있진 않은데 동공이 풀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일단은 공장 부지를 벗어나자 이 생각을 했죠. 예. 얘 챙겨서 일단 공장 밖으로 나가자고 여기 안에 있으면 좋을 거 없다고 해서 애를 챙겼고 공장 밖으로 나오고 다른 사람들 일단 다 내보냈어요. 네네. 다 내보내고 나서 밖에서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감독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감독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주소 지금 보내줄 테니까 보내면 되는데 야 너 공장 주소가 어디라 그랬었지?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여기 뭐 어느 시 어느 동 어디 공장이에요 얘기하니까 야 너 거기 모르고 간 거냐 알고 간 거냐 이러시더라고요. 네.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저희가 엑셀 파일로 흉가 리스트를 만들어 놓거든요. 미리요? 예, 예. 흉가 리스트를 만들어놔서 이제 그 주소 딱 치면 그 주소의 흉가들이 쫙 떠요. 오. 근데 그 거기랑 무당집을 쉽게 찾기 위해서 무당 리스트도 같은 엑셀 파일에 만들어 놓거든요. 네네. 그 주소를 딱 쳤는데 똑같은 주소로 폐교회가 하나 있다고 딱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라고요. 예. 폐교회가 있다고 나오는데 철거가 언제 됐고 라고 그런 식으로 철거가 됐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래요. 네. 와 그래서 여기 원래 흉가였구나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하시는 말이 야 거기 흉가된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 교회잖아. 거기 원형 계단에서 여자애 하나가 뛰어내려가고 죽어서 흉가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시냐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옆에 일단 쓰러져 있는 애가 있으니까 예. 일단 그냥 나중에 자세히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전화 끊고 걔를 무당집으로 데리고 갔죠. 예. 데리고 가가지고 잘 처리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날 그 주 촬영을 끝내고 사무실로 와가지고 감독님이랑 얘기를 했죠.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감독님도 이제 좀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원형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옛날 교회는 그 종 치는 게 있었대요. 몰랐는데 막 꼭대기에 땡 치는 거.
그게 네. 이제 교회 옆으로 이렇게 등대처럼 이렇게 있고 거기가 원형 계단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그 종을 치는 그런 거였는데 예. 거기서 여자가 사고인지 아니면은 안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그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사망을 하면서부터 좀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폐교회가 됐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가 밀리고 나서 공장이 들어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아,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 네. 팀에서 촬영팀을 간단하게 꾸려갖고 그 공장을 다시 가서 소장님한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 계단 왜 쓰지 말라 그러시는 거냐.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교회 건물을 철거를 할 때 외벽만 철거를 했대요. 그 계단을 네네. 남겨두고. 그게 계단이 쇠 구조물이어가지고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써도 되겠다 싶어갖고. 음, 그래서 그 원형 계단이 그 교회 그 계단인 거예요. 그 종치러 올라가는 그 계단이구나, 그게. 네, 그대로 남겨놨대요, 예, 그거를. 예. 그 계단 같은 거 설치하는데 돈 드니까 그거를 좀 줄이려고. 그래갖고 그 상태로 하고 나서 공장을 지었더니만 자꾸 그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치는 사람 생기고, 그 계단에서 여자 올라가는 귀신을 봤다. 막 이런 괴담들이 엄청 많아갖고 그 계단에 쓰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스라님, 이게 듣다가 보니까 제 생각인 건데, 거기서 올라가면서 찍어도 되겠다라고 뭔가 서로 여기서 그림 나오겠다 한 것도 살짝 감긴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아,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었던 게 예, 뭐냐면요. 예. 그, 그때 당시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영화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 그 연출 중에 그러니까 주인공이 도망가는 연출 중에서 네네. 난간의 손만을 보여주는 연출이 있었어요. 어, 근데 예. 그게 되게 긴장감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연출이었거든요. 네. 사운드랑 해가지고. 근데 직선상보다 곡선상의 계단에서 그런 손만 움직이는 그 연출 구도는 도망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주민을 땡기면은 쫓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연출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말을 했던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뭐 귀신에 감겨가지고 거기서 찍자 이렇게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었어요. 저도 그냥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심리가 찍지 말라면 찍고 싶고 가지 말라면 가고 싶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지? 예, 하지 예,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예, 그쵸. 근데 그거를 근데 구도도 연출도 되게 잘 나왔었고, 정말 저희가 봤던 모니터 화면에서는 정말 예쁘게 나왔었고, 어, 그래서 그런, 괜찮겠다 싶었는데, 음, 그런 일이 있었죠. 또 계단에 그런 사연이 있던 계단이네요. 그냥 일반 계단이 아니라. 확실히. 예, 그렇더라고요. 예, 참, 또 영화를, 뭐 일반 영화도 아니고, 바로 공포 영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더 그런 명들이 모이는 게 아닐까 또 싶고,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촬영 현장에 귀신이 많은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스라님께서 또 이렇게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쵸.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네, 일이죠. 그쵸. 네, 맞습니다. 자, 아스라님 오늘 또 실제 영화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실제 영화 촬영 현장에서 또 아스라님께서 직접 겪었던 일이고 또 거기에서 같이 연기를 하셨던 그 배우분이 실제로 뭔가 빙의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귀신에게 감겼다거나 그런 현상을 보였네요. 근데 그 원형 계단 자체가 사연이 있었고 거기서 누군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분이 그런 이상 행동을 보여지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요, 좀 특이합니다. 흉가 동호회 분 중에서 어떤 정말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실제 영안을 가지고 흉가 탐방을 좀 다니시는 그런 일반인 분이셨나 봐요. 근데 그분께서 특이한 게 개를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개한테 귀신을 보면 짖게끔 훈련을 시켜놨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스라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짤막하게 설명은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훈련을 한 분이 계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도 이분을 만나 뵙고 나서 예. 이제 그 촬영하다 보면 가끔씩 드라마 같은데 강아지들 막 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거 네. 데리고 오시는 분이 훈련사님이시거든요. 네네. 그분들한테 한번 넌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런 훈련이 정말 가능할까요? 라고. 근데 물론 이거는 앞쪽에 이제 사전 정보인데 개들이 허공을 보고 짖는 경우가 꼭 귀신이나 헛것을 봐서 그런 건 아닌 경우가 대다수긴 하대요. 근데 만약에 그래요? 정말 개가 이제 귀신을 본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런 훈련은 충분히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 듣기 전에 나오면 안 돼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동호회 같은데 되게 자주 다녔어요. 네. 그래서 막 체험 활동 하려고. 근데 되게 큰 동호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디를 뭐든 가려면 침묵을 도모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네. 약간 좀 동호회 사람들끼리 간담회 모임을 한번 해보자. 오. 각자 이제 자기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한번 모여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자 하는 자리를 나가게 된 거예요, 제가. 네네. 근데 나갔는데 다른 분들은 뭐 너무 평범해가지고 어떤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분이 되게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잘못 말씀하신 게 본인이 영안이 있는 게 아니고 친구분 중에 영안이 있으신 분이 있대요. 그거 잘못 말했구나. 네네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 친구분을 통해서 같이 이제 합동으로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귀신을 보면 짖게 훈련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듣는데, 이거 정말 신박한 훈련을 시켰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 들어봐요, 이런 거. 네, 정말,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귀신을 본다라고는 하는데, 그거를 이제 실생활에서 이용을 해먹는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분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하셨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 모임을 이제 막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막 서로서로 이제 귀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모임이 끝난 상태에서 그분한테 조용히 가가지고 명함을 드리면서, 내가 사실 방송국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하는데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다. 라고 이제 따로 연락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이제 동호회 같은 경우에 방송에 나오고 나면은 거의 회원 수가 되게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홍보 효과가 있구나. 네, 네. 그래갖고 그분이 너무 좋다고 지금 자기 동호회 쪽이랑 해가지고 같이 촬영을 가자 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이제 그분이랑 얘기가 끝났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왔죠.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에 흉가 동호회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상당히 되게 재밌는 방식으로 귀신을 찾아다니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감독님도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와, 이건 진짜 재밌다. 이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발상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험해보면 되게 재밌겠다 이 생각이 들어갔고, 그 동호회 분이랑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에 흉가 체험을 갈 때 장소를 미리 좀 가르쳐줘라. 우리가 가서 먼저 사전 답사하고 인서트 따야 되니까 그때만 우리가 먼저 가서 하고 같이 이제 참여하는 걸 영상을 찍겠다. 네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후쯤에 이제 그분이 이제 어느 지역으로 흉가를 가겠습니다라고 연락을 하셔갖고 저희 쪽에서 무당을 대동해가지고 먼저 그 흉가를 갔어요. 어허, 예. 무당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귀신이냐 어딨냐를 엄청나게 열심히 물어본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이런저런 그 지도 그려놓고 막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다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네. 다음날 이제 휴가 동호회가 왔죠. 휴가 동호회가 와가지고 딱 오시는데 자차에다가 이제 뒤쪽에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이제 개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되게 시골에서 흔히 보는 그 진돗개랑 다른 어떤 왠지 모를 개들이 잡종이 된 그 개 있잖아요. 아, 덩개. 네, 그 개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개가 그 훈련을 받은 개래요. 이 개가 들어가면은 이제 귀신을 보면 짖을 거다. 저 이제 방송팀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나 보려고 이제 옆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는데 걔가 진짜 걔가 훈련을 정말 잘 받았다 생각이 들었던 게 낯선 사람을 보고 짖지도 않았고 예. 흉가에 들어가는 동안도 잘 안 짖다가 진짜 어느 순간 들어가다가 한쪽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한 곳을 보면서 막 짖는 거예요. 오, 똑똑하다. 예. 훈련을 정말 잘 받은 것 같아요. 오, 예. 막 옆에서 주인이 됐어 그만해 이러면 정말 딱 짖는 걸 멈추고 예. 또 그러면 이제 흉가 동호회에서는 막 촬영을 하고 그 귀신 보고 있다고 해서 짖은 곳에 막 카메라로 막 사진을 찍고 또 다른 장소로 가가지고 또 걔가 막 짖어요. 네. 그럼 또 거기 촬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흉가 체험을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랐던 게 무당이 얘기했던 귀신이 진짜 다 똑같은 곳에서 짖었어요. 아, 그 위치에? 네. 정말 정확하게 그 위치에만 딱딱 짖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진짜 보나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정말 아까 잠깐 앞쪽에 얘기했지만 이런 훈련이 가능한지를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감독님이 이제 아시는 그 훈련사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네. 걸어갖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개가 있다. 정말 가능할까 이런데 이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개가 허공을 보고 짖는 이유에 대체적으로 한 80% 이상은 사람이 못 듣는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짖는 거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짖으면 어쨌든 주인이 와서 그만 짖어 이러면서 간식을 주든 뭘 하든 그걸 하니까. 근데 이분 말씀은 정말로 허공에 뭔가 있다? 그러면 그걸 짖게 만들 수 있다고. 그거를 훈련을 하는 게 구조견이래요. 아, 예. 사람만 보고 짖게 딱 만드는 게 구조견 훈련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정말 귀신을 본다면 그 귀신을 보고 짖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되게 재밌다 하면서 이분이랑 촬영을 정말 재밌게 했어요 그날. 네. 가가지고 회 짓는데 하면은 항상 무당이 얘기했던 곳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촬영을 끝내고 나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이제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우시거든요. 강아지예요. 네네네. 조그마한 강아지. 그분도 이제 궁금해져가지고 그 강아지를 이제 한번 흉가를 데리고 가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갑자기. 예. 근데 저도 감독님 댁에 가서 봤지만 그 개도 정말 안 짖어요. 그래갖고 정말 짖는다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감독님도 산책하는 겸 한번 흉가 데리고 가서 해보자 한 다음에 마침 감독님 댁 근처로 한 20분 정도 차 타고 나가면 가까운 곳에 흉가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예. 그곳에 이제 마실 나가듯이 개를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예. 뭐 밤에 가진 않고 낮에 갔는데 정말 그 안 짖는 개가 일정 위치를 보면서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개가 귀신을 본다는 말이 맞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제대로 한번 기획을 해서 약간 다큐멘터식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감독님이 무당분이랑 그분 처음에 동호회 그분이랑 해가지고 합동 촬영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제의를 건 거죠. 궁금하다. 네. 무당이 그 굉장히 개를 재밌는 보면. 거예요. 무당이 그 개를 보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무당이 네. 보는 것과 개가 보는 게 똑같다면은 그거는 정말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 그래갖고 그분이랑 이제 협의를 잘 해가지고 무당 형님이랑 그분이랑 저희 촬영팀 해가지고 한 되게 유명한 흉가를 갔어요. 네. 되게 유명한 흉가를 가서
이제 이런저런 안전수칙 다 설명을 듣고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저랑 무당님이랑 그 견주분이시랑 예. 그리고 다른 VJ 한 분 이렇게 네 명이서 흉가를 딱 들어갔죠. 흉가를 딱 들어가면서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무당 형님은 그 사람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저희들한테만 조용히 있다 없다 정도만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흉가를 들어갔는데 네. 걔가 안 짖는 거예요. 거기가 4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상가 건물. 예. 예. 1층을 도는데 안 짖어요. 2층 올라갔는데도 안 짖어요. 3층으로 올라갔는데도 안 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얘 왜 안 짖지? 이러고 있는데 무당님한테 그래갖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형님 뭐 왜 그러시냐고요. 그러니까 무당님이 막 되게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와 나 여기 들어올 때 혹시 해가지고 한번 물러났다고. 아, 귀신을 못 오게? 네, 물러났대요. 예. 니들 모르게 하고 그냥 정말로 일반적으로 걔들이 막 짖으니까 오. 만약에 정말 없으면 안 짖을까라는 생각이 그분도 문득 든 거예요. 와, 그분도 반대로? 네, 이과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실험 정신이 좀 높으시거든요, 그분도. 오, 예. 저희도 저희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들어가기 전에 건물에 있는 걸 물러났대요. 네. 근데 정말로 걔가 3층까지 짖질 않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찐이다. 이건 정말 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4층까지 올라갔는데도 안 짖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무당님한테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다시 부를 수 있어 이러니까 아니 그거는 안 되고 다음날 다시 와야 된다. 그리고 나 내일 한번 또 해보자. 그래갖고 다음날 또 이제 저녁에 들어가면서 이제 무당한테 미리 얘기했죠. 형이 이번에 하지 마요. 한번 정말 실험해봐요. 이러니까 무당님도 그래 그럼 제대로 해보자. 이래가지고 1층을 들어갔어요. 쭉 가다가 한 방을 보고 막 짖는 거예요. 무당한테 조용히 물어봤죠. 형이 어때요? 있어. 오. 있군. 또 2층 올라가서 또 갔더니만 어느 곳을 또 막 짖어요. 또 물어보니까 있대요. 오. 또 3층 올라가려면 3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또 막 짖어요. 또 있대요. 이게 너무 딱딱딱딱딱 맞는 거예요. 대박이다. 예. 그러니까 무당님도 너무 신기했나 보지. 그날 촬영을 끝나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개를 막 쓰다듬으면서 야 너는 내가 데리고 가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쓰다듬으면서 되게 귀여워했거든요. 그래서 주인분이랑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훈련을 제대로 시키신 것 같다. 우리 쪽에서 파악을 했을 땐 정말이신 것 같다. 네. 정말 대단한 게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편집을 하러 들어가고 이제 그분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겠죠. 예. 근데 이게 사람이 조금 자만심이라는 게 무섭다는 게 네. 그분이 저희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촬영을 했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뭐 카페나 그런 데도 올려도 되냐라고 물어보길래 뭐 그분이 출연하셨던 내용이니까 사실 상관이 없는 거니 괜찮다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카페에다가 자기가 자기 강아지랑 같이 이런 촬영을 했고 무당 공연을 받아서 우리 개는 정말 귀신을 봅니다 라는 식으로 글을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 흉가 동호회 같은 데서의 기본적인 거는 귀신 보고 증명하고 싶어다 보니까 그분이랑 같이 이제 흉가 체험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겠다.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냥 거의 매주마다 한 곳씩 가가지고 그 개 데리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막 체험하면서 저기 귀신이 있어 하면서 막 개 짖는 거 가리키면서 막 그런 걸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촬영을 할 때 당시 세이브 파일이 굉장히 많아갖고 그냥 편집해놓고 묵혀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어느 날 좀 쉬는 날이 또 돼가지고 그 카페를 다시 들어갔어요. 네. 완전 인기 스타가 돼 있는 거예요. 오, 그 카페에서. 네, 견주가 완전 예. 인기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갑자기 또 생각났다 싶어갖고 저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촬영했던 그 누군데 이번에 뭐 인기 좋아지셨네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또 흉가 체험을 간다길래 저도 이번에 한번 동행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괜찮대요. 네. 그래갖고 그분이랑 같이 한 2주 후쯤 전화 통화하고 2주 좀 흉가를 딱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완전 그러니까 이분이 덩치가 되게 좋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체격이 네네. 되게 좋으셨어요. 살 좀 오르셔가지고
그때가 촬영하고 나서 한 달 반? 2달 정도 후에 만났는데 사람이 살이 못해도 한 20kg는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아, 쫙 빠졌구나. 예. 예, 그 걔를 봤는데 걔는 근데 다행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아, 건강이. 예, 건강이 괜찮아 보여갖고 그래갖고 저분 흉가 막 다니시고 막 그래갖고 좀 꼬였나? 그럼 걔가 짖으면 귀신 있다는 거 알면 무당 찾아가면 될 텐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날 이렇게 체험 활동을 딱 하고 나서 이제 그분이 I don't blame you for living with this wish. Have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그 체험 활동을 하신 분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수고비처럼 해가지고 저는 괜찮다고 해갖고 안 냈는데 다른 분한테 막 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 생각보다 양이 꽤 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업으로 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갔고 그분이랑 이제 따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사실 예.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신발을 그렇게 무당도 아니시고 무당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데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네. 그래갖고 그분한테 이제 좀 얘기를 했죠. 체험이 끝난 다음에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문제가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라고. 그럼 저희가 또 한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분이 이제 아니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날 헤어지고 한 2주쯤 지나니까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정말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래요. 네. 그래갖고 감독님이랑 이제 다른 VJ 작가 그리고 저까지 해가지고 그분 댁으로 갔죠. 네네. 그분이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시골 살고 계셨거든요.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차를 딱 대는 그 순간부터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오? 예? 집을 들어갔는데도 개가 짖는데 그 낯선 사람을 보고 짖는 게 아니고 개가 막 온 집안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짖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럼 그 집안에 그렇게 귀신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와. 만약 그 개가 정말 귀신을 보고 짖었다 그러면 또 근데 그분이 이제 훈련을 잘했다 했어요. 짖지 말라 그러면 짖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막 짖지 말게 막 한 다음에 간식 주고 이제 저희랑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예. 이제 물어봤죠.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냐 이러니까 밤만 되면은 어쨌든 그분도 주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짖더래요. 네. 깰 거 아니에요. 깨가지고 조용히 한 다음에 다시 잠들면 또 짖더래요. 네. 그건 또 깨고 그거를 방수 차량이 있고 나서 카페에서 유명해져서 흉가를 막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야, 붙었구나. 근데 이게 그분 말로는 자기가 흉가 체험 그렇게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받는 돈이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그 욕심은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생계가 되신 거예요, 그분한테는. 대략 얼마 정도인지는 아세요? 대략.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그날 흉가 체험에서 돈을 줬던 분한테 몰래 연락처를 주고 대충 들었던 게 10만 원 선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사람당 아니면 그날? 사람당. 와, 그럼 몇 명? 사람당. 한 5명 가면 그때 50만 원? 당시 네, 5-6명 가면 이제 5-60만 원. 오. 많이 데리고 가면 10명 데리고 가면 100만 원. 일주일에 오. 그렇게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못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네.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하길래 이제 사실 감독님이 돈독 올라갖고 이런 거 써먹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강아지를 이용해가지고 그분은 어쨌든 감독님도 애견이시니까 그러니까, 예. 뭐 도와줄 수 있는데 무당을 소개는 해줄 수 있다고. 근데 그거에 관련된 비용은 일체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돈은 이제 어쨌든 벌었잖아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그냥 무릎 비는 거예요. 그냥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무당이라도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예, 예. 그래갖고 다른 무당분을 소개를 시켜드려갖고 그 무당분이랑 같이 그 집을 다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계속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걔는 미친 듯이 짖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막 멍멍멍멍거리면서.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싹 보더니만 집이 바글바글하대요. 귀신이? 예, 진짜 바글바글하대요. 예. 그러니까 무당분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구판 버리시면서 쳐내시고 나서 이제 괜찮다고 얘기한 다음에 다시는 그런 곳 가지 말라고. 하고 나서 좀 돈을 짭짤하게 받아 가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좀 넘었나? 그러니까 그분한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네. 걔가 이상하대요. 짖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걔가 너무 이상하대요. 행동하는 게. 네.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흉가를 또 가셨어요? 이러니까 그건 아니래요. 다시는 안 갈 거라고 막 그런 말을 하셔갖고 네. 갔더니만 정말 걔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 짖는 건 아닌데 허공을 딱 보고 파바박 뛰어가가지고 또 허공을 보고 또 파바박 뛰어가서 또 허공을 보고 막 그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줘도 막 밥 먹다가 갑자기 막 뛰어가가지고 허공을 보고. 예. 진짜 걔 왜 이러냐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감독님은 그걸 보더니만 아유 애가 뭔가 좀 그렇다 이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가 아는 훈련사분한테 그 영상을 이제 찍어서 보내드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훈련사 의견이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강아지가 귀신을 봐가지고 그런 훈련을 받았다면은 그리고 집에 그렇게 바글바글하게 있었다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집안에 가족들이 정말 많았던 집에서 살던 개가 가족들이 다 사라진 거라고. 아, 그럼 걔가 불안장애가 올 수 있다고. 예. 훈련을 받아야 된다. 다시. 라고 훈련사분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감독님이. 니도 개 키우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응? 예. 내가 이거는 네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걔가 불쌍해가지고 훈련사한테 데리고 갈 거니까 놔두라고 한 다음에 그 개를 데리고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 개는 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돼가지고 다시 주인 품으로 돌아갈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이제 파양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분이 입양을 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다 있네. 제가 봤던 동호회 이런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예. 강령술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수두룩 하시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엘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이제 식량 장비나 도구 아니면은 뭐 흔히 나오는 그런 루머들 같은 거가 실제 사례인지 아닌지 연구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하게 개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연구를 진행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점이, 아니,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그렇게 된 거지? 라는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후에 이제 그분한테 들은 건 아니고 제가 예. 이제 드라마를 하면서 이제 훈련사 분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구조견 훈련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네, 그러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어떤 식으로 훈련을 진행하면 일단 짖게 만드는 훈련을 먼저 시킨대요. 네. 그러니까 짖었을 때 간식을 주는 훈련을 먼저 시킨대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구조견 기준, 구조하는 대상자를 경우 짖는 훈련을 그 대상자를 놓고 짖게 만든 다음에 간식을 주고. 네. 그런 식으로 반복 훈련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거에 간식을 받는 존재가 앞에 있을 경우 짖게 훈련을 시킬 수 있대요. 네네. 아마 이제 그분 말로는 정말 영안이신 분이 있었다면은 흉가 같은 데 데리고 가서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보고 짖는 거를 반복 훈련을 시켰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거 어쨌든 여기 귀신이다 뭐 짖어 했는데 짖었어. 그러면 딱 주고 그걸 계속 반복을 했겠네요. 네,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강아지 생각은 내가 쟤들 보고 짖으면은 나한테 간식이 오는구나가 훈련이 되는 그치.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훈련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 주시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무섭진 않은데 사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여서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거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귀신을 보게끔 훈련을 받은 개? 라고 했을 때 딱 진짜 흥미가 생겨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개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흉가를 너무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도 정말 무섭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이 카페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그런 걸 좀 하고 나서 그런 거 훈련을 시키겠다는 사람들이 꽤 늘었어요. 아이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궁금해서인지 아니면 그분 돈 버는 게 조금 부러워서인지 모르겠지만 막 카페에서 이제 막 자기 강아지 사진 찍어 올리면서 우리 개도 훈련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런 막 글을 막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근데 그 카페는 결국 이제 뭐 쭉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막 체험 활동 줄더니만 이제 거의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카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거의, 예. 거의 근데 오늘 시참하기 전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개나 그런 건 없이 그냥 흉가 체험 정도 하는 그런 조만한 소규모 카페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스라님, 이제 많은 분들이 아스라님 사연을 듣고, 이제 남양특집 방송 스텝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감독님이랑 이것저것 다니면서 많이 촬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아니 그러면 아스라님 찍은 방송은 어디서 보실 수 있나요? 뭐 아니면 아스라님 그러면 뭐 증거를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공개해 주시면 안 되나? 좀 이런 의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은 드려요. 그런 건 뭐 저작권 문제도 당연히 있고, 그걸 함부로 노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정확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첫 번째가 방송 프로그램에 얘기 못하는 이유는 네. 말씀했다시피 저작권 문제예요. 그쵸, 그쵸. 그 심하잖아요, 제가 방송국은. 방송국 저작권은 정말 심하게 걸어요.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함으로. 네네네. 네. 그리고 돌빈님이 빗덩이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으로 제가 촬영한 영상이 있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뭐 사진이라도 찍었지 네. 않았을까, 영상이라든지. 근데 그건 예전에도 저희 말씀해 그것도- 주셨는데, 그죠? 네. 저희 그것도 잡아요. 그쵸. 감독님. 예. 핸드폰 키지 말라 그래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무전기를 끼는 거예요. 사실 무전기가 불편해요. 이렇게 버튼 누르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남들이 네.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체 통화 걸어놓고 계속 이제 서로 말하면 더 편한데 무전기를 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네네. 물론 통신이 안 되는 곳이 좀 많긴 하지만 핸드폰도 그래서 키지 말라 그래요.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이 없고. 그리고 이번에 영국 사연에서 뭐 3개월간 지내면서 사진 찍은 게 없냐 그러시는데 없겠어요. 저 있어요. 있는데 가족들이랑 찍은 사진도 있고 집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함부로 공개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집이 예. 제 집이 아니잖아요. 맞아, 그 맞아, 가족분들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저작권 문제가 제일 커요, 사실. 맞아요. 이 방송국 좀.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일반 분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시고 질문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궁금하셔서 그렇게 질문을 남기셨는데 그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한번 확실하게 그래도 말씀을 해주시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스라님. 뭐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리고 그만큼 궁금하다, 좀 이렇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그만큼 또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질문은 없길 바라면서, 오늘 네. 이야기도, 근데, 맞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막 기억력 되게 좋다고. 이거 뭐 나중에 뭐 정말 기회가 돼가지고 뭐 10만 돼가지고 이벤트로 나가면 제가 한번 노트를 가져갈 거예요. 다 적어놨어요? 제가 9년 동안 촬영하는 일지를 다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뭐, 윤호인 아빠님인데, 거의? 이분. 예. 촬영 일지를 만들려고 해요, 습관적으로. 그래야지 이제 보고 이제 자기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 감독님들이 항상 촬영 일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흉가를 갔다 오면은 지역 이름이랑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설계도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일 같은 걸 다 기록을 해놔요. 네네. 네,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근데 대충 보면 알잖아요. 맞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아스라님이 거의 초창기 때 한두 번 참여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 리스트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걸 다 작성을 해놨고 이거를 다 기억을 이제 정부 못하니까 해놓은 게 있다라고 하고 리스트를 쫙 줬는데 저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많다고요? 이랬잖아요. 진짜. 네, 그쵸. 이거 언제 다 푸냐고. 그러니까 천천히 풀어야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엄청 많아요. 이분 썰이. 그 당연하죠. 많이 9년인데. 다녔으니까요. 9년 동안 다니다 보면 잠깐 귀신 봐도 그게 썰인데, 그렇잖아요. 네, 물론 그거를 이제 기록해놓고 조금 앞뒤 조금 좀 화려하게 잘 짜내면 그것도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라님. 오늘 이야기도 너무나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또 이야기 그래서 들려주셔서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좀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흥미로운 얘기여가지고 조금 죄송하긴 하죠. 그래서 내일은 좀 무서운 것 같고. 아이고, 아이디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아스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무섭지가 않다. 근데 이거는 흥미로우면서 그 또 강아지가 불쌍하면서 또 무서운 이야기였거든요. 이제 이분 기준이 너무 높아서 기준이 높다 보니까 아무튼 너무나 소름 돋고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이쁜 댕댕이들이 아무도 없는 곳을 보고 짖진 않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아스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오늘은 생활 근접 괴담이죠. 네, 이제 엘리베이터 관련 촬영 기담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나 아니면 뭐 흔히들 알고 있는 괴담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는 실제로 촬영을 했었던 이야기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는 다행히도 이제 새 아파트고 예. 하나는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 이제 아파트 관련 엘리베이터 괴담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이제 그 촬영했던 거 후에 따로 한번 또 풀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실제 귀신 이야기일 텐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Let's get it! 갑시다. 이거는 저희가 낙년특집 촬영 때 제보를 받은 게 있었어요. 어떤 한 폐아파트인데 거기가 이제 공사가 거의 마감돼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다 들어왔는데 무슨 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완전 마무리하지 못하고 버려진 아파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그 아파트는 나중에 제대로 공사가 끝나갖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 후로 저희가 제보를 계속 받았었죠. 네네네. 어떤 제보였냐면은 네네네. 대부분의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통과해가지고 집으로 가고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길이 가로질러 가는 거니까 훨씬 빨라갖고. 근데 이상하게 그 아파트를 이렇게 지나면은 분명 이게 공사가 끝나지 않아갖고 사람이 없는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그냥 한 명 정도가 제보를 해도 가긴 하는데 그 괴담은 좀 빠르게 가야 되겠다고 느꼈던 게 제보가 한 4개인가 들어왔었어요. 4개인가 5개인가? 똑같은 지역에서 예. 똑같은 괴담이 4개인가 5개인가 들어온 거예요. 네. 제보가. 그래갖고 와 이게 어떻게 공사가 안 끝났으면 전기도 제대로 통과가 안 될 텐데 왜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지? 하면서 촬영 가자 이런 다음에 촬영을 딱 내려갔는데 네. 정말 거의 엘리베이터까지 들어왔으면 사실상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거든요. 거의 외벽 그렇죠. 페인트만 안 칠해놓은 상태예요. 네네. 그래갖고 여기 누가 봐도 근데 얼핏 보면 이게 폐아파트란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좀 옛날 아파트, 왜냐면 페인트가 안 칠해져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이는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아파트 되게 잘 지어놨네 이러면서 인서트를 막 찍고 저녁까지 이제 기다렸죠. 확실히 네. 거기서 저녁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붙잡고 물어봤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혹시 네. 여기서 엘리베이터 소리를 들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들어봤다. 뭐 자기는 못 들어봤다 그러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난 들어본 적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어떤 식으로 들렸나 이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도착하면 이렇게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 띵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나면 안 그래갖고 되는데. 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저희가 들어갔을 때 엘리베이터 버튼도 막 눌러봤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해요. 아예 그냥 1층 엘리베이터가 완전 멈춰 있는 상태였어요. 네네네. 그래갖고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그럼 일단 어쨌든 뭔가 있다라는 거네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CCTV를 그 아파트가 4층짜리 아파트였거든요. 되게 컸어요. 그래서 24층 전체를 깔 수 없어서 1층부터 1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촬영하는 이제 CCTV를 깔았죠. 네. 그리고 나서 단지별로 일단 들어가는 이제 문이 4개가 있는 아파트였는데 오. VJ 4명이 이제 한 단지씩 들어가서 꼭대기층까지 걸어 올라간 다음에 새벽 1시에 꼭대기층부터 걸어 내려오면서 인서트를 찍었어요. 예. 또 무전기로 이제 무전을 계속 쳤죠. 그러니까 형이 지금 몇 층이세요? 이러니까 나 20층이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무전을 치고 있는데 한 형님이 갑자기 야 무전기 잠깐만 오픈해 볼 테니까 듣고 있어봐 한 다음에 무전기를 딱 틀어놓으니까 노이즈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지직 하는데 예. 그 지직 하는 사이에 갑자기 띵 하는 소리가 오, 들리는 오. 거예요. 예. 그러더니만 야 너희도 들리냐?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었다고. 형이 뭐냐고 이러니까 야 나 아까 꼭대기층부터 내려오는데 한 4번 정도 들었다고. 예. 그러면서 이거 난 처음에 자기가 홀려갖고 듣는 줄 알았는데 니들도 들었으면 진짜 들리는 거 아니냐고. 딱 그래갖고 다들 그러면 형님 단지만 그런 건가 보네 하면서 서로 이제 무기를 막 치다가 무전기를 딱 껐는데 저도 들은 거예요. 띵 소리를. 예. 제가 촬영하고 있던 단지에서. 예. 그래갖고 바로 또 무전을 쳤죠. 형이 저도 들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이러는데 하는 말이 VJ 4명이 다 들은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네, 한 명도 빠짐없이. 예. 그래갖고 야 이거 진짜 문제 있나 보다. 일단은 다 내려와가지고 합류를 좀 해보자. 어차피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으니까 녹음이 됐을 거 아니냐. 그러게. 예. 네, 그래갖고 다 모여갖고 이제 카메라를 서로 돌리는데 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된 거예요. 무조건 분명히 들렸는데. 네, 분명 다 들었는데. 예. 그래갖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홀렸나 보다. 아니면은 환청을 들었나 보다.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다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장소로 가가지고 원래 단지만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네. 촬영을 시작하는데 한 형님이 무전을 치는 거예요. 야, 나 지금 8층인데 8층에서 못 내려가겠다고. 네. 그리고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야, 나 분명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있었는데 왜 지금 열려 있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어. 그래갖고 형님 잠깐 가만히 계시라고. 우리 3명 전부 다 가가지고 확 같이 내려오자고. 형님 혼자서 움직이지 마시라고. 무전기 끄지 마시고 계속 저희한테 말 거세요 한 다음에 뛰어갖고 다 모여서 그 형이 촬영하고 있던 단지로 3명이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예. 올라가는데 8층까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9층에 이제 그 형님이 계셨으니까 그 형님한테 얘기를 했죠. 형이 뭐 하는 거냐고. 엘리베이터 닫혀 있지 않냐고 이러고 있는데 그 형이 딱 내려와서 한다는 말이 야, 엘리베이터 문 열려 있는데 왜 닫혀 있다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예. 분명히 저희 눈에는 엘리베이터가 닫혀 있는데 그 형 눈에는 열려 있는 걸로 보였대요. 홀리신 건가 제대로? 네, 홀리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저희가 저희도 이 형 홀렸구나. 빨리 끌고 내려가야 되겠다 한 다음에 그 형이 붙잡고 끌고 내려오는 데는 야, 왜 2층도 열려있어? 와, 여기 또 열려있어. 와, 하면서 모든 자기가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문이 다 열려있대요. 내려오는데. 그렇게 이제 1층까지 딱 내려왔는데 2층에서 1층 딱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순간 그 형이 비명을 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붙잡고 나서 그 형한테 형 뭐냐고 왜 그러냐고 엘리베이터 문 다 닫혀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형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진정하고 정신 좀 차리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거니까 형이 이제 막 심호흡을 몇 번 하더니만 예. 1층에 내려갔는데 엘리베이터에 여자가 문을 계속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고. 그걸 봤대요. 그래갖고 아 진짜 이 형 단단히 올렸구나. 진짜 단단히 올렸구나. 한 다음에 그냥 어떻게든 간에 1층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가자 이런 다음에 끌고 나왔어요. 뭐 끌고 나오는데 또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다시 나오는 사이에. 그래갖고 아 진짜 무당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무당님이 그 상황을 이렇게 다 설명하니까 아 그냥 그 자리 뜨래요. 붙는 애가 아닐 거래요. 네. 그런 애들은 그냥 자리 뜨면은 괜찮아질 거래요. 그래갖고 아파트를 이제 벗어났어요. 이제 아파트를 벗어났는데 어쨌든 그 제보자들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제보를 하신 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다 했어요. 연락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소리를 들으셨냐 이러니까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비슷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띵 소리가 들렸다. 네. 그래갖고 봤더니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저희 쪽에서는 엘리베이터 속을 찍고 싶은 거예요. 예. 다음날 무당님이 합류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어요. 그게 예. 전기가 안 들어오면 되게 쉽게 열리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네. 그래서 한 4층쯤에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카메라를 위아래 이렇게 다 찍었어요. 예. 찍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님이 야 내려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왜? 빨리 내려가자고 여기 예. 자리 뜨자고 이러고 나서 저희는 일단 무당님 말을 들으니까 아파트 밖으로 딱 나와서 무당님한테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찍고 있는데 여자 귀신 하나가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위로 쓱 하고 올라가더래요. 예. 그걸 보는데 올라가는 동안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희를 진짜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희 보고 빠지라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뭔 일 날까봐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 그러냐 한 다음에 이것저것 다 찍었으니까 저희는 촬영을 종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예. 한 8개월인가 9개월인가 후에 그 아파트가 공사가 어떻게 완공이 돼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쪽 아파트에서 이제 또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촬영했던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 예. 입주하신 분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자꾸 여자 귀신이 나온다고. 예. 그래갖고 저희가 촬영을 갈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갔어요. 네. 갔는데 일단 어쨌든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무다 형님을 딱 불러갖고 갔죠. 초반부터. 네. 근데 그분 하는 말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거기 관련 사건 기록표 다 봤는데 거기서 공사 중에도 무사고로 들어간 공사였어요. 네. 그래갖고 뭐 누가 죽거나 그럴 일도 없고 심지어 거기가 터가 나쁜 터도 아닌데 이상하게 여자 귀신 하나가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계속 타고 있었대요. 예. 패꼬지를 하려는 건 아닌데 꼭 이 엘리베이터가 내 자리라는 듯이 되게 으름장을 내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긴 내 자리다. 내 공간이다. 네. 네, 그러면서 계속 사람이 탈 때마다 계속 이렇게 째려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 무당님이 이제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해가지고 밤에 예. 이제 살짝 조용히 천도체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리고 왔던 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때 당시에 VJ 분들도 다 겪으신 거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고 예. 다 겪었는데 근데 저희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디 가면 홀렸다라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왜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런 쪽에 쉽게 빠져요. 빠진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뭐 무당 분들을 많이 찾아다닌다는 뜻인가? 네, 그런 거죠. 어떤 사소한 일이 있더라도 괜히 어. 귀신 쪽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머리가 자꾸 돌아가게 돼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갖고 저희 같은 경우에 그냥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아 단체로 환청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처하려고 하죠. 야. 그러면 그 다음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예요? 이건 어떤 아파트는 그 아니고. 상가 건물. 네, 제보가 이것도 들어온 건데 예. 그 상가 집주인이 제보를 했더라고요. 예. 실제로 지금 그 상가는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도 일단 얘기를 안 할게요. 조금 아, 네. 특이하게 그런 건 생긴 다 비밀로. 상가여가지고 네. 상가 집주인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거기 이미 가게 같은 게 다 입주가 돼 있는 상가였는데 예. 엘리베이터가 자꾸 지 혼자 왔다 갔다 거린대요. 예, 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시간 지나면 1층으로 자동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저희는 당연히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냥 1층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아니라고 이 상가 건물이 몇 년이 됐는데 그런 기능이 있겠냐고. 네. 그냥 밤에 CCTV를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자꾸 막 4층 갔다가 3층 갔다가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예요. CCTV로 봐도. 예. 처음엔 저희가 단순 고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 그냥 갈까 말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데 장소가 한 VJ 형님 집 근처인 거예요. 그래갖고 농담 삼아서 그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한번 갔다 와보라고 밤에 가서 보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 형님이 가라 갔다 한번 뭐 가서 한번 보겠다 이러고 나서 그 형님이 가가지고 상가 주인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야간에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 형 카메라에 실제로 가만히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 예. 거기 건물, 상가 건물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유리 그거 있는 거 있잖아요. 밖에 볼 수 있게. 아, 옛날 아파트. 예. 그 상가 건물은 그 엘리베이터였대요. 예. 핸드폰 화면에 실제로 그 형은 맨 뒤쪽에 붙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게 막 찍힌 거예요. 예. 이 형이 다음날 와가지고 야 이거 진짜다 하면서 저희한테 영상 보여주면 우리 촬영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주인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촬영 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촬영을 딱 갔죠. 일단은 가게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낮에는 일단 거의 촬영을 못했어요. 네. 그냥 밤까지 기다려서 그분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나서 한 10시쯤부터 촬영을 들어가는데 그 형한테 물어봤죠. 예. 몇 시에 그랬냐?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그랬다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 어차피 당분간 할 거 없네? 하면서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카메라 이렇게 장비를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11시쯤 됐나?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위로 쓱 올라가는 거예요. 1층에서. 예. 창문이 보이잖아요. 엘리베이터 네. 올라가는 게. 그때 멤버 중에 그 귀신 보던 스태프 그 형님이 계셨거든요. 그래갖고 물어봤죠. 형 안에 뭐 있어? 이러니까 안에 있어. 어떤 남자가 엘리베이터 버튼 눌렀다고. 그리고 아 그러냐? 그럼 귀신이 누른 거 같냐? 이러니까 귀신이 누른 거 같아. 난 그런 거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럼 귀신이면 이제 찍어야지 한 다음에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어요. 저희가 엘리베이터 불러갖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버튼 누르는 쪽을 이렇게 카메라로 고정을 시켜놓고 엘리베이터 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예. 움직여봐라 한번 찍어보자 이러고 나서 엘리베이터 안에 가만히 있는데 이상하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타니까. 예. 그래갖고 그날 공을 쳤어요. 그래서 혹시 하는 생각에 이 형이 헛것을 봤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엘리베이터 수리공을 불렀어요. 예. 왜냐면 센서 작동이라던가 그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수리하시는 분이 오셔서 엘리베이터를 다 체크를 하셨는데 문제가 없으시대요. 네. 그래갖고 무당님 불러야 되겠다 한 다음에 무당님을 딱 부르니까 그 형님이 상가 건물에 딱 들어오셔서 그 엘리베이터를 딱 보더니만 엘리베이터 밖에 귀신이 서 있대요. 귀신이 서가지고 네. 안쪽을 이렇게 그 거울 쪽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다가 사람이 없으면은 손을 쓱 넣더니만 버튼을 누르면서 깔깔깔깔깔 거리더래요. 좋아한대요? 네. 쟤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게 되게 재밌나 보다 이러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귀신이 1층에 있다가 뭐 엘리베이터가 3층으로 올라가면 3층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이렇게 안을 막 훑어보다가 또 버튼을 누르고 네. 그 엘리베이터가 있던 곳으로 또 내려갔다가 안을 보고 또 버튼을 누르고 이걸 반복하더래요. 네. 또 그러면 일단 천도하지 말아봐라. 일단은 우리 인터뷰 따야 된다. 한 다음에 예. 일단 저희 직업이니까 그럴게요. 예. 그 상가 건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귀신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네.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 그 상가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봤고 사장님들 같은 게 아무도 못 봤는데 관리하시는 분 얘기가 5층에서 5층 관리를 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은 가끔씩 그 유리 창문으로 누가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것 같은 걸 본대요. 예. 그걸 보고 나서 1층까지 내려오고 나서 뭐지 잘못 봤나 이러면서 가만히 하고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간 걸 되게 많이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처리를 해주겠다 한 다음에 무당님이 이렇게 딱 오셨는데 무당님이 와가지고 그분을 이제 천도제를 간단하게 지내고 천도를 시켰어요. 예. 근데 이제 후에 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게 원래 요즘 그 유리 창문을 못 만드는 게 2004년인가? 그 부평에서 애가 그 안으로 머리 넣고 구경하다가 튕겨갖고 죽은 사고가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사고 위험으로 그 유리 창문을 없앴대요. 맞아요. 그거 예전 시참에서 나왔죠. 네. 예. 근데 그 건물 주인 말이 그 유리창을 한 5번이나 갈았대요. 초창기 때.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옛날 엘리베이터다 보니까 버튼 센서가 잘 안 되잖아요. 네. 분명 열림을 눌렀는데 안 열리면은 가끔씩 술 취하신 분들이 그 유리창을 깨가지고 손을 넣고 이렇게 버튼을 눌렀대요. 진짜요? 예. 손이 다칠 텐데. 술 취하신 분들. 근데 이제 예. 그 건물에서 야간에 술 취한 사람이 이제 그 상가 건물로 들어와가지고 그걸 깨고 예. 열림 버튼을 누른다는 게 다른 층 버튼을 누른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대로 올라가면서 팔이 나가갖고 바닥출혈로 네.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무당 형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서 애가 팔 하나가 없었구나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를 후에 저희가 그런 유리창으로 돼 있는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 그쪽에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나신 분들이 되게 많대요. 네. 그래서 유리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연가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저도 어릴 때 이런 그 창문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쓴 이제 그쪽 아파트에 산 적이 있는데 이게 또 아기 때는 이게 지나다니는 걸 되게 신기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쵸, 맞아요. 왔다 네. 갔다 거리는 것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층 내려갈 때마다 계속 같은 화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으면 또 무서울 때도 있었거든요. 저도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상가 건물 있었는데 앞에 이렇게 기다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근데 괜히 이제 올라가면서 거기 사람 서 있으면 괜히 한 번씩 흠칫흠칫 놀라고 하죠. 네. 그 엘리베이터 관리를 좀 오래 하셨던 예. 분이랑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창이 있을 당시 그 엘리베이터 창을 갈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사례가 유리창을 깨고 나서 안에 버튼을 누르려고 유리창을 깨가지고 그렇게 많이 갈러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다가 팔 나가신 분도 있고 부러지신 분도 있고 하면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2005년인가 그 후로는 엘리베이터에 창을 못 달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본인이 가시는 자주 가는 건물에 창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라는 게 되게 편리한 수단인데 그게 또 공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사방이 막혀 있고. 혹시 또 그냥 짧게 또 하나 있으신가요? 엘리베이터 실제 이야기? 오랜만에 방송국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오, 예. 어떤 방송사 건물을 딱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사방이 유리로 돼 있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 방송사 엘리베이터가 사방으로 돼 있는 엘리베이터예요. 그래갖고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밖에가 다 보이잖아요. 그 방송사의 괴담 중 하나가 뭐냐면요. 밤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창문으로 여자가 이렇게 쫓아온대요. 쫓아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난 버튼을 누르고 나서 문 쪽을 보잖아요. 예, 예. 뒤를 보면은 뒤에 여자가 서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대로 쫓아온다는 괴담이 있었어요. 예.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죠? 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걸 봐셨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드라마 때문에 그 방송사를 가가지고 감독님한테 물어봤었어요. 네. 이런 괴담이 있다는데 혹시 감독님은 보신 적이 있어요? 이러니까 난 봤다고 난 그거 왜 생겼는지도 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어떻게 생겼는데요? 물어보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사방이 유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한 허리 조금 넘게 오는 담장에 엘리베이터를 달아놨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오. 근데 거기서 어떤 한 여성분이 떨어졌대요. 실수로. 아이고, 예. 근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그 유리로 이렇게 쭉 관을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를 네. 계속 이제 질질 끌면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보인다라고. 아, 참. 네. 방송국에서 좀 유명한 괴담이에요, 이거는. 또 어떠한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또 돌아가셨던 분의 또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런 얘기죠. 아스라님 오늘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또 실화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다음에 또 이야기 해주실 거 간단하게 예고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해외를 한번 좀 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해외에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 촬영담. 네, 이번엔 그래서 중국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중국 쪽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스라님, 다음번에는 또 중국으로 같이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괴담 실제 이야기들 많이 또 방금 들어봤는데, 근데 소름 돋는다, 진짜. 네, 진짜 소름 돋네요.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한다는 것 그 자체도 소름 돋고, 그리고 또 어떠한 사고 때문에 귀신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자꾸 누를 수도 있다라는 것도 또 알게 되었고, 이게 뭐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여러분들이 재미로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너무 감사한 또 아스라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